안녕하세요. 이지아티 컴퓨터학원의 멘토 영지입니다. 지난 시간은 C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C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나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젝트로 정의하고요. 그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식은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런 화면에 윈도우가 발생합니다. 그 윈도우에 실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윈도우 32 프로그램이고요. 그 윈도우 32 프로그램 중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아래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 이름은 프로젝트의 이름을 의미하고요. 위치는 실제 해당 그 솔루션을 정의할 위치인데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상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묶어놓는 그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솔루션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정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이름은 프로젝트의 이름이고요. 이 위치는 솔루션의 위치를 지정하시는 거고 그 솔루션의 이름, 그래서 02라고 하는 솔루션 밑에 02_01이라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실제 설정한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죠.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이 화면은 현재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가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빈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추가하는 기능들을 포함된 그런 C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 시간에 C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범용성을 가지지만 운영체제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즉, 빈 프로젝트가 아니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정해진 기능, 추가한 기능들이 더 추가된 형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가 아닌 다른 컴파일러는 해당 그 기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빈 프로젝트를 반드시 선택하셔서 표준 C 언어가 정의한 기능만 포함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솔루션 탐색기라는 뷰가 보이실 거고요. 그 안에 02라는 솔루션 아래 02_01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 보면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외부 종속성, 헤더 파일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소스 파일을 생성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소스 파일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메뉴들이 뜨시고요. 그 중에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새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새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이 중에 우리는 소스 파일을 만들 건데요. 요거 C++
10불 파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10불 파일은요, C 언어의 소스 파일이 아닌 10불 언어의 소스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얘를 선택하시고 하나를 수정하셔야 돼요. 뭐냐면 확장자를 반드시 .c라고 하는 확장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C 언어로 .c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소스 파일은 C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CPP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소스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C 언어가 아닌 C++, C++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C++이라는 언어는 C 언어를 100% 호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긴 하지만 기존의 C 언어와 다르게 컴파일되는 로직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c라는 확장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스 파일은 솔루션 밑에, 프로젝트 밑에 해당 파일이 물리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해당 소스 파일의 텍스트 에디터에다가 실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고 저장하시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인 소스 코드 작성 단계를 완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C 언어로 작성된 문서죠. 컴퓨터가 실행하기 위해선 기계어 코드로 변환해야 돼요. 그 과정은 컴파일이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메뉴의 빌드에 보시면 솔루션 빌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 중 컴파일과 링크를 한 번에 수행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컴파일만 하고자 하신다면 요 빌드 메뉴 제일 아래 보시면 컴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컴파일만 수행하면 실제 소스 코드를 오브젝트 파일로만 변환하는 과정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빌드라는 메뉴에 보면 솔루션 빌드와 02_01 빌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로젝트 빌드예요. 뭐냐면 하나의 솔루션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의 솔루션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존재할 때 솔루션 빌드는 그 솔루션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빌드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그 선택한 프로젝트만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 프로젝트 단위로 빌드하는 게 더 컴파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빌드를 하고 나면 빌드의 결과가 출력 윈도우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구성이라고 하는 빌드 환경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빌드 환경은 크게 디버그와 릴리즈로 나눠집니다. 디버그는 현재 개발 중 상태의 빌드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릴리즈는 개발이 끝나고 실사용자한테 배포하기 위한 형태의 빌드 환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빌드 환경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메뉴 빌드에서 구성 관리자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 솔루션 구성을 디버그 혹은 릴리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 작성했고요. 빌드를 통해서 컴파일과 링크를 했죠.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걔를 실행하는 방법은 메뉴 디버그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최종 결과를 이렇게 콘솔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소스 파일 생성하기 전에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 생성하고 소스 코드 작성해서 저장 그리고 빌드를 통해서 컴파일과 링킹을 했죠. 최종 실행되는 파일까지 생성을 했는데요. 각각의 실행 과정마다 폴더 및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위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솔루션의 위치를 지정하면 그 위치 아래 솔루션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솔루션 폴더 안에 그 해당 솔루션 이름에 SLN이라는 솔루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자동 해당 그 솔루션에 정의된 모든 프로젝트들이 로딩이 되게 되고요. 반면에 솔루션에 정의된 프로젝트는 해당 솔루션 밑에 그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소스 파일은 솔루션 밑에 프로젝트 밑에 .c 확장자를 가지는 소스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반면에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기계어 코드로 변환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오브젝트 파일은 빌드 환경에 따라서 디버그 환경이면 솔루션 밑에 프로젝트 밑에 디버그라는 디렉토리 밑에 오브젝트 파일로 생성이 되고요. 반면에 릴리즈 환경이면 솔루션 밑에 프로젝트 밑에 릴리즈 밑에 오브젝트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오브젝트 파일들을 묶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면 그것도 빌드 환경에 따라서 솔루션 밑에 디버그라는 폴더 밑에 해당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름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면 릴리즈 환경인 경우는 솔루션 밑에, 릴리즈 밑에 해당 프로젝트 이름의 실행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제일 먼저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이때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가 저장될 위치, 그 다음에 속성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소스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확장자가 C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파일에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고 저장, 그리고 컴파일과 링크를 하는 빌드를 하시고요. 빌드가 성공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콘솔에 여러분의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해봤는데요. 실제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은 이해하셨지만 해당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그걸 하나씩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메인이라는 이름이죠. 이 메인은요, 특별한 이름으로서 실제 이 메인이라는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함수의 이름 중에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을 나타내주는 이름,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의 메인 함수를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없는 프로젝트는 실행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메인 함수가 하나 이상 존재하면 시작 포인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링크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메인은 함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함수가 뭐냐면요. 함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운 개념의 함수와 동일합니다. 함수는 이름을 가지고요. 그 함수는 입력을 받고 입력을 받아서 명령을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죠. C 언어는 요 수학의 함수처럼 기능별로 쪼개서 그 기능의 명령문들을 모아놓은 그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똑같이 이름을 가지고요. 그 중에 우리는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함수를 보고 있는 거고요. 함수는 입력을 받아요. 입력값을 받아서 그 함수 이름 옆에 그 입력값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력값을 저장하는 함수의 입력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우리 아직 변수도 배우지 않았지만요.
변수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력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매개 변수이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서 중괄호로부터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요걸 우리가 함수의 body, 몸체라고 해요. 그 몸체 안에서 명령을 실행하고요. 실행된 결과는 출력으로 내보내주는데 그 출력하는 방식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 내보내주게 되고요. 이때 return되는 값이 어떤 종류의 값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요 return type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이름을 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명령을 처리한 결과를 내보내주는 거, 요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의 함수는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명령을 실행한 다음 결과값을 내보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입력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 변수라고 하고요. 명령을 처리한 결과를 반환해 주는데 이 값을 우리가 return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명령을 처리한 결과를 내보내주는 거. 이걸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로 해본 함수는 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고요. 그래서 요 함수 이름을 정의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함수를 실행하려면 그 함수를 불러서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반드시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입력을 받는데 입력은 없을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입력값의 개수에 따라서 매개 변수를 정의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입력이 없으면 void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void라는 키워드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된 명령을 반환해 주는 건 함수 이름 앞에 어떤 종류의 값을 반환하는지 그 return type를 명시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int는 정수값을 반환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main이라는 함수는 입력은 없고 명령을 처리해서 0이라는 정수값을 반환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은 C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C 언어를 함수 기반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함수는 이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데 그걸 함수의 body, block, scope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때 C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해주는 컴파일러는 이 중괄호의 쌍을 항상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꼭 쌍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코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건 한 줄 한 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때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요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툴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사람이 한눈에 보여질 수 있는 한 페이지 내에서 실제 그걸 제어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한 페이지가 요 블럭의 크기가 한 페이지를 넘어서게 됐을 경우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쌍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로 열었지만 닫는 괄호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여는 괄호 만들고 닫는 괄호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함수의 body의 명령문들을 정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괄호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함수 블럭 안에는 명령문들을 정의하셔야 되는데 컴파일러가 이 명령문들을 어떻게 인지하냐면
한 줄 한 줄 한 줄의 명령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명령문의 끝을 세미콜론으로 구별해서 인식합니다. 즉, C 언어에 작성된 모든 명령문은 끝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명령을 처리한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반환하는 방법은 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즉,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처리된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함수를 종료하는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C 언어의 시작, C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 함수부터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 시작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하고요. 메인 함수가 종료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라는 실행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함수 안에는 기능적으로 여러 개의 명령문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명령문을 구별하는 구분자는 세미콜론이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명령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C 언어가 제공해주는 함수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나가는 데이터를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입력 중에 하나는 키보드 입력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출력은 우리가 처음 실행해본 검은색 화면, 콘솔 출력이에요. 이때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데이터를 콘솔 출력하는 거, 그거 우리가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C 언어는 이런 표준 출력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름의 기능이냐면 이 printf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print 출력하는 거고요. f는 포맷이에요. 내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건데 서식을 지정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이 printf입니다. 그래서 prin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예제를 살펴보시면 이 예제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의 명령문을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을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솔루션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생성된 겁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추가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된 결과는 지금 이 결과가 아니라 이전 프로젝트의 결과가 실행이 될 거예요. 즉 무슨 의미냐? 하나의 솔루션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볼드체로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반면 얘는 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이 굵게 표시된 이 프로젝트가 시작 프로젝트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프로젝트란 뭐냐? 우리가 개발이 끝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즉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시작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정의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나서 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시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printf는 데이터를 콘솔, 화면에 출력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즉 printf를 실행하는 방법은 그 괄호 안에 입력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즉 입력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거예요. 즉 첫 번째는 곱하기 연산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이때 곱하기 연산 결과 뒤에는 역/n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요.
요 역슬래시 n이라고 출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는 역슬래시로 시작하는 요 문자를 우리가 확장 문자라고 합니다. 즉 특수한 기능을 하는 문자인데요. 여기서 역슬래시 n의 의미가 뉴라인이에요. 즉 우리가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른 효과처럼 한 줄을 띄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곱하기 연산 결과 이렇게 출력하고 한 줄 띄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앞에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 곱하기 연산 결과를 한 줄 띄어서 그 다음 출력은 그 다음 줄로 출력하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역슬래시 t라고 하는 확장 문자를 사용한다면 이 역슬래시 t는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실제 연산 결과 뒤에 탭을 클릭하고 탭을 작성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해서 확장 문자를 사용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두 번째 printf는 2 곱하기 3은 %d라고 하고 역슬래시 n을 출력했어요. 즉 printf는 요 더블 커테이션으로 시작해서 더블 커테이션을 끝나는 거, 즉 쌍따옴표로 시작해서 쌍따옴표로 끝나는 거, 이거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확장 문자와 서식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때 %로 시작하는 문자를 우리가 서식 문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d로 출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콤마로 구별돼서 이 서식 문자열 뒤에 오는 값을 이 자리에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d는 d의 의미는 디짓이에요. 정수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int value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이 자리에 대치해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서식 문자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그 서식 문자의 값을 순서대로 여러 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변수의 값을 그 서식 문자 자리로 대치해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 서식 문자는 우리가 타입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식 문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서식 문자가 이 네 가지예요. %d, 십진수 정수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f는 실수,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c 캐릭터예요. 문자고요. %s string,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printf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printf는 첫 번째 입력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서식 문자열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때 서식 문자열 안에는 %로 시작하는 서식 문자와 역슬래시로 시작하는 확장 문자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입력부터는 서식 문자에 대응되는 입력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해 봤는데요. printf는 우리가 정의한 함수가 아니에요. C 언어가 정의한 함수인데요. 그러면 그 정의를 알아야지만 컴파일러가 printf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f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걔를 여러분 소스 코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걸 우리가 샵 include 지시자라고 하는데요. printf라는 함수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std는 스탠다드고요. i는 input, o는 output, 즉 표준 입출력을 정의한 헤더 파일이에요. 그래서 printf는 화면 출력해주는, 표준 출력해주는 기능의 함수라고 했어요. 자, 이 printf는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할 때 이 printf가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정의된 걸 보고 실제 컴파일에서 그 컴파일된 결과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스탠다드 IO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지 않으면 요거는 C 언어가 정의한 printf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의한 printf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스 코드에는 printf를 정의하진 않았죠. 그래서 컴파일 에러, 링크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C 언어가 제공해주는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반드시 include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때 이 샵 include라고 하는 건 명령문이 아니라 그 헤더 파일에 정의된 기능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의미의 지시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세미콜론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샵 include 지시자는 소스코드의 어느 위치에 존재해도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소스코드의 가장 윗부분에 정의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소스코드를 봤을 때 샵 include만 보더라도 해당 그 소스코드에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구현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샵 include 지시자는 되도록이면 소스코드의 제일 윗부분에 정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기능은 요 커멘트, 주석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컴퓨터한테 내리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텍스트가 있죠. 요거는 사람이 컴퓨터한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요걸 커멘트, 주석이라고 합니다. 한 줄 주석을 표현하는 방식은 슬래시 2개를 작성하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여러 줄 주석을 표현하는 방식은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로 표현합니다. 이때 주석은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 주석문 안에 여러 줄 주석문을 또 작성하는 것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 커멘트, 실제 개발자들도 굉장히 관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커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얘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실제 커멘트는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 내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 내가 남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몇 개월, 길게는 정말 몇 년짜리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실제 이런 각각의 로직을 구현하실 때 각각의 기능을, 변수를 이런 것들에 대한 커멘트를 소스코드에 남기지 않으면 내가 구현한 것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나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소스코드를 다른 사람이 그걸 파악해서 이해하고 유지보수하고 확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 커멘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1인 개발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러 명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코어하기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아무리 좋은 로직을, 좋은 효율을 가지고 코딩할지라도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코드는 절대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높은, 그다음에 재사용성이 좋은 소스코드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커멘트도 잘 작성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겠죠. 이런 팁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메인부터 시작해서 메인이 종료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한다라는 기본적인 함수 요소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화면 출력해주는 표준 출력 함수 printf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